그의 눈동자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공포가 내가 평생 꿈꿔온 그 순간의 맛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멈췄다. 왜냐하면 진짜 복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영혼을 갉아먹는 법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그 한마디, 너는 냉정해이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날 장례식장 안은 검은 옷으로 물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관이 중앙에 놓여 있고 어머니는 형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위치는 항상 그랬다. 가족의 그림자 속, 보이지 않는 곳, 형은 장남으로서 모든 시선을 받았고 나는 그저 둘째일 뿐이었다. 아니, 이제는 죄토리였다. 오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셨어요. 형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형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그 손길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형수는 내게 항상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형에게 속삭이는 말들이 들려왔다. 아파트는 이제 우리 거예요. 오빠가 물려받은 거니까? 아파트.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울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둔 유산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유언장에서 명확히 했다. 그 아파트는 민준이 내 이름에게 간다. 형제간에 공평하게 왜냐하면 내가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대출을 갚아온 몸이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았다. 형은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빚을 메우기 위해 내 청춘을 바쳤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니, 어머니는 나를 냉정하다고 불렀다.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어머니의 집에서였다. 형이 울면서 말했다. 민준아, 오빠 사업이 망했어. 그 아파트라도 넘겨주면 안 돼? 가족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버지 유언대로예요. 그건 제 거예요.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너는 정말 냉정해. 내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피를 나눈 형제. 그 형제가 나의 청춘을 삼킨 장본인인데? 분노가 치밀었다. 그 순간 나는 가족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복수는 차갑게, 논리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잔인한 현실 속에서 돈과 권력이 모든 걸 결정짓는 그 세계에서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 집행을 강행했다.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등기됐다. 형은 울부짖었고 어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너 같은 놈이 왜 우리 집안에 태어났어?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진짜 복수의 서막. 그 후로 나는 형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형은 사업 실패 후 은밀히 돈을 세탁하고 있었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형의 거래 내역을 해킹했다. 불법. 그래, 하지만 가족의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형은 내 돈을 훔쳐 사업 자금으로 썼다. 아버지의 유산 일부도. 나는 그 모든 걸 증명할 자료를 쌓아갔다. 첫 번째 타격은 형수의 직장에서 왔다. 그녀는 대형마트의 구매팀장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형수가 공급업체와의 뇌물 거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증거는 명확했다. 형이 제공한 돈의 흐름. 마트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형수는 해고됐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형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내게 전달됐다. 나는 이제 형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작은 카메라 하나로. 이게 다 민준 때문이야. 내가 왜 그랬어? 형수의 울음소리. 형은 변명했다. 아니야, 오빠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혼자서. 이게 복수의 맛이었다. 감정 없이 차갑게.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감정이 밀려왔다. 어머니의 그 말, 냉정해. 나는 정말 냉정한가? 아니,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 한 것뿐이다. 형은 항상 장남의 특권을 누렸다. 아버지의 사랑, 머니의 편애. 나는 공부만 하며 자랐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지만 형은 사업을 시작하며 가족 돈을 탕진했다. 내가 변호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 그런데 왜 나만 냉정한가? 두 번째 타격은 형의 사업 파트너였다. 형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 카페 체인. 나는 그 파트너를 만났다. 익명으로. 당신의 파트너는 돈 세탁범입니다. 증거를 드리죠와 파트너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자료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투자 철회. 형의 사업은 다시 무너졌다. 이번에는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렸다. 형은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제발. 오빠가 잘못했어.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형,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유언대로예요. 그리고 끊었다. 그 말, 가족이잖아를 되풀이하며 어머니의 말을 되갚는 기분이었다. 이제 가족 모임은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피했다. 형수는 나를 증오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은퇴 자금. 어머니는 은행에서 일하다 은퇴했다. 작은 연금이 전부였다. 나는 은행에 제보했다. 어머니가 형에게 돈을 빼준 기록을. 세금 탈루 의심. 조사 들어갔다.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민준이가. 왜, 그녀의 눈물은 내게 아무 의미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는 달콤했지만 텅 빈 가슴을 채우지 못했다.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가족. 그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 아니, 내가 버린 건가? 경계가 모호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형은 절망했다.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갈랐다. 민준아. 문 열어. 나는 열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그 아파트를 주지 않아서 나는 차갑게 웃었다. 형, 부모님 말씀처럼 나는 냉정하니까요. 그가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먼저 주먹을 날렸다. 형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게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그는 울면서 기어나갔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형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GPS 앱을 그의 차에 달아놓은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법대 출신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었다. 형은 빚을 갚기 위해 어두운 길로 들어섰다. 사채업자들과의 만남, 불법 도박. 나는 그 모든 걸 기록했다. 증거는 쌓여갔다. 복수의 무기고였다. 어머니는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민준아,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 형이 도와줄 거예요. 라고만 했다. 어머니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형은 이제 그녀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네 번째 타격은 형의 자녀였다. 형에게는 10살 딸이 있었다. 귀여운 아이, 지은이.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예전에는. 하지만 이제 복수의 일부가 됐다. 나는 형의 사업 실패로 학교 학비가 밀린 걸 알았다. 익명으로 학교에 제보. 부모의 재정 문제로 아이의 장학금 자격 상실. 지은이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쫓겨났다. 공립으로. 형수는 미쳤다. 민준, 내가 이 짓 한 거지? 우리 딸한테까지.
전화로 들려온 그녀의 비명. 나는 침묵했다. 형수님, 가족이잖아요. 다시 그 말, 이제 내 무기였다. 형은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으로. 하지만 증거는 모두 합법적이었다. 제보는 익명, 자료는 공개된 기록. 법정에서 형은 졌다. 판사는 말했다. 피고의 행동은 가족 분쟁으로 보입니다. 증거 부족. 법정 밖에서 형이 나를 노려봤다. 너는 악마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형이 나는 그냥 공평을 원할 뿐이야. 그날 나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그 도시, 돈과 야망의 정글. 여기서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됐다.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썩어가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어머니의 냉정해가 반복됐다.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가족 배신에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트라우마. 그건 약해 빠진 놈들의 핑계죠. 하지만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5번째, 형의 마지막 보루. 그의 명예. 나는 언론에 터뜨렸다. 전직 사업가, 돈 세탁 혐의로 수사 기사가 실렸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형의 얼굴이 헤드라인에.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형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병실에 있었다. 형, 아직 안 끝났어. 그의 눈에 공포가 아니라 후회가 스쳤다. 민준아. 미안해. 오빠가 다 잘못했어. 내 돈을 훔친 것도,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고백이었다. 녹음된 내 핸드폰에. 이제 진짜 끝이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병실로 왔다. 그녀는 나를 봤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네, 엄마. 공평하게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너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 부서졌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복수의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형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진단. 형수는 이혼을 요구했다. 지은이는 나를 볼 때마다 울었다. 삼촌, 왜 아빠를 괴롭혀? 아이의 눈물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어머니 차례였다.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젊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 하지만 그 속에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의 첫사랑, 어머니가 가로챈 여자. 나는 그 여자를 찾았다. 60대 할머니, 시골에 사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내 어머니가 남편을 빼앗았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나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익명으로. 가족의 비밀, 배신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어머니의 이름이 가명으로 실렸다.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 옛 동창들이 연락 왔다. 그게 내 이야기야. 어머니는 집을 나왔다. 길거리에. 나는 그녀를 데리러 갔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 그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민준아, 왜? 나는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엄마, 냉정하니까요. 그녀는 나를 안았다. 아니, 때렸다. 손이 떨렸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괴물이야.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독이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하지만 후회. 그건 없었다. 형제는 피를 나눴지만 사랑은 나눌 수 없었다. 한국의 가족이란 그런 법칙을 가진 괴물이었다. 형이 퇴원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칼을 들고. 이제 끝내자. 그의 눈은 미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좋아, 형, 하지만 내가 먼저 후회할 거야의 싸움은 짧았다. 나는 무술을 배웠다. 형은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이 왔다. 형은 체포됐다. 폭행죄. 재판에서 형은 말했다. 민준이가 날 파괴했어. 나는 증언했다. 형이 먼저 배신했어요. 제 돈을 훔치고 유산을 노리고 증거가 쏟아졌다. 형은 감옥행. 3년이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다. 암이었다. 말기. 병실에서 그녀는 손을 잡았다. 민준아, 용서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아니라 오빠를 너무 사랑했어. 눈물 흘렸다. 나는 울었다. 엄마, 이제 늦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내가 살아. 어머니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혼자였다. 형은 감옥에, 형수는 사라졌다. 지은이는 외할머니 집으로. 나는 아파트에 앉아 빈 공간을 봤다. 승리. 아니, 텅 빈 승리.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 자신을 향한. 나는 상담을 계속했다. 당신은 PTSD예요. 그는 말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한국 사회의 가면을 벗었다.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할 때였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형은 출소했다. 그는 변했다. 술을 끊고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 나에게 연락 왔다. 민준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늙었다. 오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물었다. 형, 왜 그랬어? 그는 고백했다. 편애 때문이야. 부모님의 사랑을 독점하려 했어? 내가 성공하는 게 싫었어. 그 말에 내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형,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잊을 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여전히 감시했다. 형의 새 삶을. 지은이가 대학에 들어갔다. 나는 장학금을 줬다. 익명으로. 그녀가 알게 됐을 때 전화했다. 삼촌, 고마워요. 아빠가 말했어요. 삼촌이 우리를 구해줬다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저렸다. 복수의 대가로 잃은 것들. 어머니의 유산은 나에게 왔다. 작은 집 한 채에 나는 팔았다. 그 돈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가족 폭력 피해자 지원. 아이러니였다. 내가 만든 피해자들을 위한. 그러나 과거는 쫓아왔다. 형수의 새 남편이 나를 찾았다.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망가졌어. 그는 위협했다.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뇌물이 먼저예요. 그는 물러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끝없는 골이었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여자, 지은이의 나이 또래. 변호사 동료. 그녀는 물었다. 너의 가족 이야기 들었어. 왜 그렇게 했어? 나는 말했다. 공평을 위해. 그녀는 웃었다. 공평. 그건 환상이야. 사랑이 진짜야. 그녀의 말에 나는 변했다. 복수를 포기했다. 형에게 전화했다. 형, 다시 시작하자. 그는 울었다. 고마워, 동생.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형의 사업이 다시 망했다. 이번에는 내 도움 없이 그는 다시 사채에 손댔다. 나는 알았다. 이번에는 구했다. 돈을 빌려줬다. 형,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날 우리는 술을 마셨다. 민준아, 내가 가족이야. 형의 말.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늦었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가 임신했다. 형의 손자.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삼촌, 아빠가 다시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나는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하지만 형은 무너졌다. 사채업자가 집을 불 지르려 했다. 나는 달려갔다. 불꽃 속에서 형을 끌어냈다.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민준아, 왜 구한 거야? 내가 내 인생 망쳤는데. 나는 대답했다. 형제니까. 그 후 우리는 재건했다. 형은 재활 프로그램에 들었다. 나는 사업을 도왔다. 작은 카페. 성공했다. 어머니의 기일에 우리는 함께 갔다. 묘비 앞에서 형이 말했다. 엄마, 미안해. 우리 다 잘못했어. 용서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그 냉정함은 남아 있었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어머니의 목소리. 너는 냉정에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지은의 아이가 태어났다. 손자. 형은 기뻐했다. 나는 이름 지었다. 화해. 상징적으로.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됐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그러나 배신은 다시 왔다. 형수가 돌아왔다. 돈이 필요해. 그녀의 눈은 여전했다. 탐욕. 나는 쫓아냈다. 이제 안 돼. 그녀는 복수했다. 내 회사의 스캔들을 퍼뜨렸다. 민주는 가족 학대범. 소송이 시작됐다. 나는 싸웠다. 증거로 이겼다. 하지만 명예는 상처 입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 집안 미쳤어. 그 위기 속 그녀 내 연인이가 떠났다. 너의 어둠이 무서워. 그녀의 말 또 잃었다. 복수의 대가. 나는 혼자 됐다. 아파트에서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이제 진짜 복수. 나 자신에게. 나는 책을 썼다. 냉정한 가족. 베스트셀러. 내 이야기. 세상이 알게 됐다. 형이 읽고 왔다. 민준아, 이게 끝이야. 나는 말했다. 아니,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 책이 히트쳤다. 드라마화 제안이 왔다. 나는 거절했다. 이건 픽션이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아니, 악당으로. 온라인에서 논쟁이 일었다. 민주는 정의로운 복수자다. vs 그는 가족 파괴자야. 형은 카페를 키웠다. 성공. 그는 나에게 지분을 줬다. 공평하게 그 말에 웃었다. 형, 이제야. 지은의 아이가 자랐다. 5살. 그는 나를 할아버지 삼촌이라 불렀다. 그 순수함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형수는 다시 왔다. 이번에는 사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용서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마지막 배신이 왔다. 형의 비밀. 그는 여전히 돈을 숨겼다. 내 돈 일부. 내가 발견했다. 컴퓨터 로그.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형, 또. 대면. 카페 지하실. 왜, 형은 울었다. 습관이야. 미안해. 나는 칼을 들었다. 아니, 은유적으로. 이번엔 끝이야.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형은 또 잡혔다. 이번엔 사기죄. 5년. 재판장에서 형은 말했다. 민준아, 사랑해. 나는 눈물을 흘렸다. 형도. 감옥에서 형의 편지. 복수는 끝났어. 이제 살아. 나는 알았다. 그는 옳았다. 나는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집 이 책 쓰고 강연했다. 용서의 힘. 아이러니.
지은이가 왔다. 삼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미소. 나는 안았다. 그래, 다시. 분노는 사라졌다. 냉정함은 녹았다. 이제 평화.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한국의 가족 드라마처럼